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허재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색다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바로 역사를 바꾼 전염병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과거의 전염병의 원인, 전파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전염병을 극복하는 등 선조들의 지혜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염병이란 감염성 질환의 하위 분류의 하나입니다. 자, 병원체가 숙주에 감염되어 발병하며 다른 숙주로 전파되면서 확산되는 특징을 지니는 질병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입니다. 감염병, 돌림병 혹은 유행병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감기를 들 수가 있죠. 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인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질병입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국가들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뭐 경제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자, 본격적으로 역사를 바꾼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그림은 중세 유럽의 창궐, 자, 흑사병이 창궐했을 당시 역병이사의 그림입니다.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고 하네요. 자, 이 그림은 좀 이따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때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바꾼 전염병으로는 대표적으로 흑사병, 패스트, 천연두, 그리고 성병의 한 종류였던 매독, 그리고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황열병, 그리고 콜레라, 결핵, 그리고 독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테네 역병. 이 아테네 역병은 고대 아테네 문명의 몰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테네 역병의 배경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들 수가 있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아테네를 맹주로 했던 벨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맹주로 했던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대립이 결국 이 전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당시 페리클레스의 지도자였던 아테네의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는 이타카를 비롯해 아테네 교회 주민들을 모두 아테네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는 아테네의 패착이 되어버렸죠.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게 된 아테네의 위생 상태도 불량해지고 결국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숨졌고 지도자인 페리클레스까지 목숨을 잃게 되죠. 자, 이 아테네 역병은 잘 기록된 최초의 신종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황금기의 종말을 가져왔고, 즉 아테네의 쇠락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아테네 역병은 원인 병원체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는데, 탄저였다, 댕기열이었다, 유행성 독감이었다, 패스트였다, 천연두였다, 티푸스였다, 이런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장티푸스로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 역병은 스파르타, 아테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아테네에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서 타격을 입게 되죠. 그리고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까지 결국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사망을 하게 되고, 이것은 아테네의 쇠퇴, 즉 아테네의 전쟁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사병은 다른 말로 패스트라고도 불렸습니다. 자, 흑사병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데카메론이라는 책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흑사병을 피해 피렌체 교회의 별장에 몰려든
젊은 3남 7녀들이 나눈 열흘간의 야한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던 이 데카메론은 보카치오가 저술한 책이면서 이 당시 중세 흑사병의 참상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저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흑사병은 541년 이집트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8세기 중반까지 4천여만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흑사병의 창궐은 1346년 혹은 1347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 동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353년까지 유럽 전역에 급격하게 확산되게 됩니다. 이를 대역병, 즉 그레이트 플레이그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때 창궐한 질병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패스트와는 달리 중앙아시아에서 유입된 패스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패스트는 인류 역사상 독감, 천연두와 더불어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혔던 범유행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중세 유럽의 대역병, 이 흑사병의 대역병의 원인은 주로 패스트균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패스트균에 감염되면 지금 손발이 어떻죠? 예, 손발이 까맣게 변한다고 해서 흑사병이라는 칭호가 붙여지게 됩니다. 자, 이 패스트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벼룩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패스트가 창궐할 당시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었죠. 자, 이 역병의 전파 경로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유입되었다는 설, 혹은 인도에서 시작되어 서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유입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가장 유력한 설은 몽골의 지배하에 있던 중앙아시아 평원지대에서 시작되어 동유럽의 해상 경로를 따라 유럽 전역에 퍼졌다는 설입니다. 자, 이 설에 따르면 먼저 몽골이 크림반도를 침공할 때 생물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물전이란 몽골 부대 안에서 흑사병이 창궐하고 있었는데 이 죽은 시체들을 투사기에 담아 성 안으로 쏘아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것을 최초의 생물학전, 세균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백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347년 10월경 흑해에서 출발한 12척의 제노바 상선이 시칠리아의 메시나항에 도착했는데 이때 선단의 선원들이 대부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생존자 역시 전신을 광범위하게 뒤덮은 고름과 검은 부정이 보이며 죽어가고 있었고, 자, 곧 주민들은 선원들이 끔찍한 괴질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칠리아 당국은 해당 선단을 즉시 항구에서 떠나도록 명령했으나 그들이 떠난 직후 항구 주민들 역시 선원들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서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괴질, 즉 흑사병이죠. 삽시간에 시칠리아 전체로까지 퍼졌으며 주민들이 이탈리아 각지로 이동하면서 제노바, 피사, 그리고 베네치아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탈리아에서 발생했었던 이 흑사병은 결국 1347년 연말에 프랑스까지 퍼지게 되고, 프랑스에 이어 이베리아 반도, 아라곤 왕국까지, 그리고 영국, 그리고 수개월 뒤엔 런던,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유럽까지 유럽 전체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자, 5년 동안 2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감소를 하게 되죠. 자, 이 당시에는 치료법이 지금과 같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치료법 등이 있었는데요.
자, 하수도로 피신. 지상의 공기가 더럽기 때문에 흑사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래서 하수도로 피신해야 된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흑사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선 더러운 공기를 정화해야 된다. 그리고 거머리, 방혈, 즉 피를 뽑는다는 건데요. 이것이 중세 이학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쁜 피를 뽑아 체내의 균형을 맞춘다는 사열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1348년 파리 대학 의학부에서 화성, 목성, 토성이 일렬로 늘어선 것이 관측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구대기에 치명적인 오염이 발생했고 이것이 흑사병의 원인이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적 한계에 따른 이학 지식 부족과 그에 따른 행정적 제도적 미비가 흑사병을 더욱더 창궐하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으면서 당시에는 현미경도 없었고 결국 또한 위생 감염도 굉장히 매우 안 좋았습니다. 자, 사체와 분변을 거름으로 사용했으며 흙으로 신체를 닦기도 했고 벼룩이나 쥐, 유해 생물에 대한 방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류가 손 씻기를 생활화한 것은 1870년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이전에는 의사가 시신을 복음하던 더러운 손으로 산모의 출산을 돕거나 감염된 환자의 피를 뒤집어 쓴 채로 다른 환자를 진료하기도 했죠. 결국 이런 위생관념이 부족이 흑사병을 더욱더 창궐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런 흑사병이 창궐하게 되자 이 당시 유럽인들은 속죄양을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면서 우리는 흑사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것은 학살에 지나지 않았죠. 이런 흑사병의 창궐 이후로 검역법이라는 게 바로 생기게 됩니다. 이 검역이라는 게 지금도 우리 코로나19에서 볼 수 있듯이 방역 조치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항구에 들어온 선박을 40일 이내 대기시키면서 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이것을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검역법입니다.